오늘이 을미년 동지입니다. 을미년 동지.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찾아봤을 텐데, 동지가 몇 시에 들었던가요? 1시. 그러니까 또 1시 40분이면 미시에 해당되네요. 미시에 해당돼서. 이 동지 그러면요, 동지 이거를 중국의 가장 유명한 사상가이면서 가장 유명한 소강절 선생이 동지를 놓고 호련야반의 선내하니 만호 천가가 차례계로다, 이렇게 지은 글이 있습니다. 호련야반의 일성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요, 1년 중에 딱 둘로 놀아집니다. 반은 음이고 반은 양인데, 하지부터 동지까지가 양이에요. 양인데, 이 양이 어디서부터 쇠퇴히 시작하냐, 시유술 해가지고 7월부터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7월부터 쇠퇴하기 시작해서 9, 10, 11 이렇게 이제 동지가 되면은 양이 우그러들어서 움츠러들어가지고 1년 중에 이제 맥을 못 쓰는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양이 자기가 설 땅이 없으니까 어디로 묻어 들어가느냐, 땅 속으로 묻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추우니까 또 들어가고, 땅 속으로 추우니까 또 땅 속으로 들어가고, 양의 기운이 자꾸 땅으로 묻어 들어가요. 그래서 양의 기운이 완전히 묻힌 날이 언제냐, 양의 기운이 완전히 묻힌 날이 바로 동짓날까지 묻혀 들어갑니다. 동짓날. 지금 1시까지네요. 1시까지. 그래서 이 기운이 1시를 기해서 살짝 열고 나오게 돼요. 양이. 그런데 이거 열고 나올 때게 어떻게 나오느냐. 그야말로 이게 호련야반의 일성내 그랬는데, 호련이 한밤중에 한 우레소리가 울려 나오더라. 그게 터져 나오는 소리가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우레소리와 같이 터져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활짝 터져 나오니까 그때부터 천집, 만집, 미세상 모든 집들이 한 집, 두 집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 이 천진만호라는 사람 사는 집에다 놓지 말고 천물건, 만물건, 천생명, 만생명체가 움츠러들고 있다가 하나씩 이렇게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 동짓날의 의미인데, 이것은 지금 깜짝 놀래게 지금 땅을 파면은 땅 속에 있는 나무 뿌리에서 싹이 이렇게 불쭉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동지 이 시간이 되면은 탁 터뜨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주역에서는 지뢰복 그래요. 땅 속에 꼼짝 않고 딱 움츠려 있다, 양기운이. 이럴 적에 이 기간이 거꾸로 무슨 기운이 가장 왕성한 기운이냐, 음의 기운이 가장 양성한 기운이거든요. 음의 기운이 가장 양성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 음의 기운은 또 감싸줘야 돼. 왕성하다고 해서 음의 기운을 마음대로 써버리면은 1년이 병을 얻어. 1년이 병을 얻어. 그래 옛날부터서 아주 요거는 뭐 통설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 뭐 다 그 얘기를 해도 될 거예요. 5월 5일 타는 날은
남자가 마누라 옆에 가면은 10년 병이 단축이 되고, 동짓날은 음기가 가장 왕성한 때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 옆에 가면은 병을 달고 산다 그래요. 그거 굉장히 유념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아주 그런 정도로 이 기운의 이 세상은 아이고 뭐 그런 게 맞으려고 세상 춤을 움츠리지 않나요? 더우면 이렇게 벗죠. 이 기운이 이렇게 움츠렸다 폈다 하게 만드는 것이 기운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 이제 소강절 선생 얘기를 좀 했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얘기 해드릴게요. 소강절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역학의, 주역의 최고의 달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토정 선생과 비교하는데, 토정 선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가 막힌 달인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인가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에 딱 마누라를 쳐다보고, 이렇게 마누라를 쳐다보고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개를 내봤어요. 개, 점을 쳤단 말이에요. 치니까 그 다음 배도 괜찮겠고, 그 다음 때도 괜찮고, 이거 마누라한테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이 있는데 이게 3대 가도 괜찮고 4대 가도 괜찮고 그래서 끝없이 점을 쳤어. 9대에 가니까 구대손이 요절 행사를 하게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대손이. 그래서 먹을 다 갈아가지고 글을 써줍니다. 글을 써주는데 이 글이 기가 막혀요. 어느 정도냐,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소강절 그래요. 진짜 후손들이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잘 살았는데 구대손이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딱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글을 써서 꼬박꼬박 싸서 넣어주면서 유언하기를, 이 유언은 내 유훈, 이 가르침은 구대손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열어봐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열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게 이제 형조 판사가 형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사형을 이제 이거 뭐 옛날에 빨간 거 죽이라고 딱 던지잖아요. 이거 선고를 해야 되죠, 이 사람을. 그러는데 그 후손들이 그때게 열어보라고 해가지고 그때게 열어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 형조한테다가 지금 이 아무개가 얼마 전에 이 세상에 계셨던 소강절 선생의 구대손입니다. 그런데 그 소강절 선생께서, 할아버지께서 이때를 당해서 이걸 꼭 열어보라고 이거 주셨다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판서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그 판서가 소강절 선생 유품이라고 그러니까 맨발 걷고 뛰어나온 거예요. 이 정도로 유명해야지. 좀 살다가 죽으려면 죽고 난 뒤에 구대 손째면 얼마요? 벌써 몇백 년 뒤인데. 그잖아요. 그런데도 이 관리가 면벌 벗고 그걸 받으러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 집이 콱 무너졌어요. 그 딱 열어보니까 내 구대손 나무개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내가 당신의 목숨을 지금 살리니까 내 손자를 살려주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당신의 목숨을 내가 지금 구해주니까 이거 전설이 아니요. 그냥 전설, 이거 실제 있는 일이에요, 실제. 그 소강절, 그냥 소강절이 그렇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역의 학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가 안 나오고 거기 있어서 여봐라 저놈을 당장 이렇게 했으면 자기 죽었잖아요.
죽었을 텐데 그놈 받으러 나오는데 막 맨발 벗고 쫓아 나왔거든. 맨발 벗고. 그러니까 맨발 벗고 쫓아 나올 것도 알고 그거 쫓아 나오니까 집 무너질 것까지 몇백 년 후에 일을 하신 분이 소강절 선생이다. 네. 그 소강절 선생이 얘기하면 끝도 갓도 없어요. 진짜 끝도 갓도 없는데 이제 그 소강절 선생이 정말로 대부분이 주역을 하는 사람 그러면은 정통학자들이 인정을 안 해. 옛날도 정통학자들이 인정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이분은 달랐단 말이에요. 이분은 달라. 그러니까 그 유명한 소동파도 귀양사리를 가다가 귀양사리를 갑니다 지금. 그 시인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시 좀 했다 그러면 꼭 그게 반골이거든. 시하는 사람은 이 세상 보는 눈이 뛰어나기 때문에 바른 말 하다가 귀양사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귀양사리를 가다 보니까 소강절 선생 집 옆으로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소동파가 야 이게 안 그래도 평소에 뵙고 싶었던 어른인데 가서 좀 인사라도 드리고 가자. 그리고 이제 이게 소강절 선생 집으로 또 갑니다. 가니까 인사를 하니까 어쩐 일인가. 그래 지금 이래 해서 귀양사리를 떠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좀 뵙고 싶은데 선생님 뵌 김에 제가 귀양길이 언제쯤 풀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강절 선생님이 혼냅니다. 사내 장부가 귀양을 가면 갔지. 나올 날을 궁금해서 뭐래? 어떻게 혼을 내불든지. 아이고 공연이 갔다 욕만 실컷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돌아서서 나갑니다. 한참 가는데 여보게 불러. 그래서 또 저놈 영감에 또 뭔 욕을 하려고 또 그러냐고 흘려라 봤더니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함자는 아무개고 우리 할아버지 함자는 아무개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본관은 어디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소동파가 얼마나 싱거워요. 아니 자기 귀양살이 풀릴 걸 물어봤지 누가 자기 조상들 그게 그 이름 그걸 왜 가르쳐줘요? 왜 가르쳐줘? 그래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귀양을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강절이 세상을 떴어요. 세상을 떠니까 임금이 야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가셨는데 비는 하나 세워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비문을 누가 짓겠느냐. 그 비문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비문을 지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비문을 못 짓느냐. 그 사람 내력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씨가 뭐고 그냥 소강절 호흡뿐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거 아는 사람을 다 찾아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건의를 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대신들 가지고는 아무도 그 사람 이걸 내력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소강절이 정도 되면은 알지도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소강절한테 물어보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아, 그분 아버지 함자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함자는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줄줄 대거든. 그러니까 역시 소동파구나. 사면돼 버렸죠. 자, 여기서 언제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풀릴 것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풀리도록 만들어줄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구대 손자가 잘못돼서 죽게 생긴 걸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살릴까 살릴 방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방법까지 완전하게 안 분이 소강절 선생이에요. 이 방법까지 완전하게 안 것이. 네, 그렇게 유명한 분이 소강절 선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이제 오늘 동짓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모든 세상은 한결같은 패턴으로 돌아가요.
어김이 이만큼도 없이 어김없이 돌아가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이 공부 조금만 한 사람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그냥 다 보여요. 예. 그러니까 보이지만은 또 말을 못해요. 말하면 미친 사람 되니까. 예. 말을 하면은 저 사람 이거 이상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도 그걸 느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걸 아는 거는. 그 전에 이 목탁을 들고 기도를 해보면, 목탁 들고 목탁 따르르 내리면은, 이렇게 한번 내려보면은, 목탁을 이렇게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천수경 치고 기도를 하잖아요? 딱 목탁 내리면서, 이 집은 기도 성공하겠구나. 이 집은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 알거든요. 기도해본 사람 그거 모르면 기도와 전혀 마음을 그냥 껍데기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진짜로 하면은 그게 다 알아요. 이게요, 부처님 앞에 아까 축원했죠? 축원을 하면서도 금방 알아요. 읽으면서, 이 집에 이게 떠요. 예. 축원하면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읽을 적에. 그렇기 때문에 축원할 적에는 군소리 하는 게, 군소리가 나면 안 돼요. 축원할 적에는. 진짜 축원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허렴에 빠져가지고 축원을 하게 놔둬야 돼. 무슨 말씀을 이해해야 되지? 예. 축원할 때 허렴에 빠져야 되니까 아까 내가 축원 여기 시작하는데 도축이 안 끝났는데 거기서 따라 읽으면 안 돼, 축원은. 도축이 안 끝났는데 축원 따라 읽는단 말이에요. 도축은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축원이란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고축은 그때까지는 전부가 조용하게 있어요. 그러다 사람들 이름 부를 적에 따라 있는 거예요. 네, 같이.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같은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서 시집을 내보내냐, 목닥치고 기도하는 스님들은 솔직하게 여러분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중이니까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냥 중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드는데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일령을 하기 시작했느냐. 내가 힘 안 들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했어. 기도하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드니까, 내가 힘이 안 들려면 어떻게 하면 힘이 안 들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내일처럼 간절하면 힘이 안 들어버려요. 그 기도가 참말로 이거는 간절하다. 이거는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기도 끝났는데 이 사람 성공 안 하면 어떡하지? 막 불안한 마음. 꼭 성공돼야 되는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딱 시작하면 힘이 쫙 안 들어. 그러니까는 마음 하나에 다 달렸다고, 마음 하나에. 그래서 아까 딱 목탁을 들어보면 잘 될 것, 안 될 것을 아는데 그것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 뭐냐 그러면 잘 될 사람은 어차피 잘 됐으니까 놔두는데 안 될 사람을 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러니까는 나는 기도를 내 혼자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한테 시키고 보면 나중에 경전에 그 말이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래. 진짜요. 그렇게 이게 뭘 시켰느냐? 재개를 시켰단 말이야. 그 재개를 시켰는데 나중에 그때는 원각경이고 뭐고 그러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재개를 딱 시켰네. 나중에 원각경 딱 보니까 재개가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각경 안 보고도 재개를 시켰는데 왜 그러냐면은 기도가 성취 안 될 사람이 기도할 적에는 재개가 먼저다. 재개를 해서 그때에는 나는 재개를 어떻게 시켰느냐? 경전에서 그렇게 나온 것처럼 하지 않고 부처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아라. 재개는 부처님께 허락받는 기간이다. 기도하는 것을 부처님 저 열심히 기도해서 이 일 꼭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기도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게 재개다.
그럼 이걸 이제 허락을 받으려면은 몇 가지 딱 내가 안 하는 게 있어야 된다. 무엇을 안 하겠습니다. 화도 안 내겠습니다. 먹는 것도 잘못된 거 먹지 않겠습니다. 누구 미운 사람 보지도 않겠습니다. 이게 무엇도 안 하겠습니다. 이게 딱 몇 가지 딱 정해요. 정해놓고 3일을 재개하는데 화가 딱 나버리면 재개가 깨졌어요. 그럼 다시 깨졌는데 그 상태로 가서는 안 돼. 그 3일 됐는데 3일째 깨져도 그러면 이틀 3일 한 것 다 지워버리고 다시 재개가 성공이 돼야 된다. 재개가 성공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세월이 굉장히 안 좋아요. 세월이. 그 인심도 이렇게 나쁜 인심 세상에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완전히 가출해가지고 걔들 행방을 모르는 애들이 13만 명이. 얘들은 군대도 못 가. 일생 걔들은 망친 애들이에요. 얘들이 이 다음에 13만 명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어떻게 될까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그런 심각한 속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밤낮 딴짓거리만 해. 그런 것 가지고는 신경도 안 써. 그런 것 가지고는. 13만 명이 못된 놈이 있어버리면 나라 국격은 엉망진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국가의 품격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얘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돼버리면은 이게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이 있어야 국제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죠. 이 우리나라는 지금도 보면은 웃어 죽는다고. 대통령이 외교 순방만 나가면은 데모를 해버려.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대통령이 아무리 밉고 미워도, 아이고, 미운 거 보면 그냥 오그라 터져서 여기 전부 보살들 뿐인데, 보살 여자 대통령 하면 무섭더만, 속에 쥐래가지고. 네? 다시는 여자 대통령 시키면 안 되겠더라고. 속여빼기 때문에. 네. 그게 미워. 미워도 외국에 나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성공하게 해. 기원은 못 해주더라도 여기서 막 그냥 이렇게 버렸었어요? 안 되죠? 어떻게 한 사람 대응도 안 하냐? 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그 집 아버지가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뭔 일하러 나가는데 그 아버지 잘 돼야지. 그 아버지 잘 못되게 밥그릇 깨고 있으면 못 쓴단 말이야. 예. 근데 이제 그런 일에 이제 밥통 깨는 그런 문화. 이게 이렇게 될 때에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전체 판국을 지금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새로 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판국입니다. 예, 이때가 이제 중국으로 보면은 한나라 후한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후한 시대가 그러니까는 한 고조가 나라를 딱 평정해가지고 펼친 정책이 뭐냐 그러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무위 정책을 펼쳤어요. 무위 노자 사상을 가지고 무위 정책. 일체 사업 벌리지 않습니다. 일체 모든 것을 딱 전체를 정지시켜요. 안 해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 특별하게 죄진 놈들만 가져다가 이렇게 하지. 나라가 나서서 정책을 펴질 안 해요. 그러니까 한고대가 죽고 약 80년, 100년 사이에 중국 역사상 가장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정부가 없는 게 제일 부자 되는 첩경이에요. 지금도 정부가 빠져버리고 국회의원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는 안 고치면은 큰일 나서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하지만은 경제 문제는 그거 급한 일이 아니어서 못하겠다고. 거꾸로요. 국회의원은 하나도 없어버려도 아무 일 없어, 나라에. 그리고 국회의원은 안 되겠으면 지그들이 밤새서 지그들 해버려요. 국회의원법은. 국회의원법을 국회의장이 뭐라고 걱정한대요?
국회 그거 안 하면 내일 모레 선거 못 치르는데 국회의장이 걱정해야 되는 경제 문제 걱정을 해야지. 그렇게 그것도 소견이라고 그것도 말도 그렇게 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압력을 가하는데도 나는 끄떡도 안 한 사람이다. 요 소리 들으려고. 아이고 참말로 복통 터져서 참. 예? 이 소견들이 이렇게 생겨먹었단 말이야. 나라가 예? 나라가. 근데 가장 국가가 부자 돼버린 것이 나라가 정책을 안 펼치니까 부자 돼버렸다. 가장 부자 됐는데 말하기를 돈을 끼워맨 그 돈 낀 그 줄이죠. 하도 돈을 안 써가지고 돈이 많이 가지고 줄줄 이게 엮어놓은 돈줄이 다 썩어 문드러져요. 집에서 돈을 쓸 일이 없어. 곡식이 남아가지고 집에 창고마다 창고가 다 썩어. 이 정도로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한 나라가.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네. 문제 부자 똑같이 이게 사람 다 잘 생각해야 돼요. 예, 부자 똑같이 부자 만들면 나라 다 망해버려요. 예? 진짜요. 똑같이 부자 만들어버리면은 그거 하자고 하면 안 돼요. 이 공자 붙어서 그 쓸데없는 소리 했거든요. 예? 정말로 나라가 예, 잘 가려고 그러면은 예? 다른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평등을 주장하거든요. 평등. 근데 그 평등은 그거 전부 찢어 놓아서 주는 평등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찢어 놓아주는 평등 그거는 나라 딱 망하는 거예요. 그냥 지그들 알아서 살라고 놔도 그러면 큰 놈 크고 이그러지면 이그러지고 지가 알아서 해 그냥. 근데 그는 막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문제가 생기니까 한 나라 무제가 나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란한 세태. 부자가 되면 세태부터 문란해져요. 세상부터. 이걸 바로잡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야말로 작업을 합니다. 숙청 작업을 합니다. 숙청 작업을 하는데 이럴 때게 이 나라를 이렇게 놔두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시각을 가진 게 한나라 무제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한나라 무제는 그 시각을 가졌어요. 가져가지고 이걸 제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됐느냐. 그 남은 돈 많이 막 쌓아놓은 이 돈을 가지고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 몽고에서부터 서쪽에 중국 서쪽에 요즘 말로 하면 흔히 말하는 실크로드 길 모든 땅들이 전부 딴 나라들이었거든요. 그거 다 뺐고 우리나라 조선도 싹 뺏어가지고 한사군 설치하고 이 사람이 한나라 무제란 말이에요. 모든 나라 다 뺏어버렸어. 모든 나라 다 뺏었는데 중국 진시황 때보다도 훨씬 강하고 중국 생긴 역사 이래로 제일 큰 부강을 이루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부강을 이루다 보니까 부강이 이루었을 때 꼭 사상이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 나라 또 망한다. 사상이 따라가줘야 돼. 사상이 따라가주지 않으면 안 됐는데 그로 인해서 한나라는 엄청난 또 위기를 맞는데 그건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위기가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잠재워져 가지고 그 이후로 한나라가 300년간은 무난하게 갑니다. 한번 정책 딱 제대로 세워놓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가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정책을 좀 정말로 세우는 사람이 나와줘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각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년 가면은 난리가 난다. IMF보다 더 위태로운 세에 온다. 이게 자꾸 오거든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질 말아라. 하질 말아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 해가요. 잔나비 해예요.
병신년. 맞죠? 그 빨간 잔나비요. 빨간 잔나비가 꾀가 많아가지고요. 온갖 날뛰는 놈이거든. 자, 내년에 꾀 부리지 마라. 꾀 부린 잔나비는 다 죽는다. 예, 꾀 부리지 않고 정말로 묵직하게 가거라. 예, 내년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꾀 부리지 마라. 그리고 돈이 잘 벌리고 높아지는 것은 꾀 부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덕이 있어야만 벌어지고, 덕 있는 사람은 망하는 쪽으로 보내도 부자가 되고, 덕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가장 낮은 쪽에 가도 좋은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꾀를 부리지 말고 덕을 쌓는데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해서 내년을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내년에 아무 일 없이, 그리고 뭐 을미, 병신, 정유, 이게 정유년까지를 잘 넘어가줘야 됩니다. 지금 신유술 3년이 병신, 정유, 무술 이 3년이 숙살지 기라 그래가지고요. 가을 운세에 들어가고 있어요. 3년이. 가을 되면은 계속 낙엽이 떨어지고 하나씩 말라 죽는 그런 운세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전체적인 운세가. 그럼 이 운세는 개개인에게만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다고. 이럴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덕을 베푸는 일. 그보다 더 유일한 방법, 공부해서 소견 높이는 길. 소견만이 나를 살려요. 아무것도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소견이 높아지면 내가 사는 길이 환히 열립니다. 그러기에 그런 큰 발심을 해가지고 내년에 여러분들 큰 복 서로 만드시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을 베풀고 공부를 하고. 그거 안 하고는 무엇을 하시려고요? 아무리 바빠봤자 공부 하나, 책 한 권 공부만 못하고, 아무리 바쁘게 쏟아내봤자 기도 한 번 한 것만 못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요. 아무리 바빠서 쏟아지고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고 정보 가지고 사는 줄 알지만은 매 대단히 명하지만은 복으로 사는 거예요. 복이 있으면 정보가 하나도 필요가 없어. 와, 그냥 감히 자기 집 울타리 안으로 똑 떨어지듯이 와요. 좋은 정보가. 그냥. 근데 정보 찾아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눈치 보면은 그쪽 따라가다 보면 밤낮 뒤차 타가지고 가는 데마다 손해만 나니까 재주 부리지 말고 그야말로 덕으로서 기도하면서 내년을 내후년까지 잘 보내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다 모두 함께 성취하십시오.